안녕하십니까, 이해찬입니다. 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11번째 기자 간담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 후면 저와 7분의 최고위원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우선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당원 동지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저와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강한 정당, 일하는 집권 여당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이 안정된 적은 처음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이후에 우리 당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으로 치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철동 같은 당정청 관계와 함께 당과 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간 소통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안정되고 단결된 당의 모습을 이룬 덕분입니다. 당의 안정과 함께 더 큰 정당, 더 큰 정치를 위한 격이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 현대화 작업으로 플랫폼 정당을 실현시켰고, 이를 통해서 정당 사상 최초로 플랫폼을 이용한 전당원 투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총선 공천 룰을 마련했습니다. 밖으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소통 속에서 국민의 삶의 불안정,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 운영도 현장 중심 체제로 적극 전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했습니다. 민생 연석회의를 통해서 택시 카풀,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더욱 힘찬 전진을 하고자 합니다. 남은 1년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에 단단한 초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에 직면한 경제 도전부터 주도적으로 극복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2개의 투기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으며 매주 핵심 소재 부품 산업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응은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다시 왔을 때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민생 입법을 마치고 내년 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장애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정당은 처음입니다. 민생입법, 공정경제입법이나 예결산안은 내팽개치고 상시적인 막말, 습관적인 가출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만든 법까지 너무나 쉽게 위반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소한 법은 지키고 할 일은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남은 1년 국회 혁신에도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특히 국회 혁신 투기를 발족해서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국회와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제도 정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지 못할 국회 시대는 20대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영역이 끝났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제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합니다. 지금처럼 남북한 북미 대화가 진전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립과 단절의 한반도를 평화경제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우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을 막을 수 있고 촛불혁명 완성에 동력을 더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분하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청년과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거당적 정책 페스티벌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시대 정신을 담은 공약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욕심은 단 하나입니다. 반듯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민주당이 좋은 정당, 튼튼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1년도 국민을 향한 진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창출의 역사를 반드시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이제 지나가셨는데요. 지금 어려운 국회 상황 속에서 여야 간 협상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소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해찬 대표님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분의 최고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당을 굉장히 안정감 있고 든든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과 평화, 혁신 그리고 경제 활력에 진력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혼신의 정열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7분의 최고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최고위원들 말씀을 듣겠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각각 당 현대화,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 민생, 청년, 노동 분야 등의 또 주요 역할까지 분담해 주시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당 현대화 추진 특별위원회와 국회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힘써주고 계신 박주민 최고위원의 소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딸이 태어날 무렵부터 최고위원 선거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2m 정도는 혼자 걸을 수도 있고 기저귀 같은 간단한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어났을 당시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서 제 짝꿍하고 저는 항상 그리고 매일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여러 결정에 관여하고 현대화 특위위원장으로서 당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강화를 고민해 왔으며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주제로 국민들을 만나고 이제는 국회혁신 특위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과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의 젊은 의원으로서 2030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또 당이나 정치, 사회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힘없는 자들이 힘이 되겠다고 했던 제 최고위원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비춰봤을 때 좀 더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애초에 제가 기여하고자 했던 바대로 당의 활력을 제고해서 강하고 활기차진 당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평화, 포용국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등의 진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원이 되고 보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깊이와 저력에 대해서 보다 깊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라면 보다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당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당원분들과 함께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모든 당원분들이 기대하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에게 부여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때는 스스로에게 좀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질책도 해주시기도 하고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9월에 예정돼 있는 정책대회 준비위원회도 맡고 계시고요. 허위조작 정보대책 특별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 분야까지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박강원 최고위원님 소회 발언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주신 우리 당을 사랑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도록 늘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한일 관계 전환,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엄중한 시대적 명령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역사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우됐던 그런 뼈저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상 일본이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상 지소미아에 더 이상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안보상의 불신을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한국과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먼저 선택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당황, 당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본의 반응입니다. 이중적이죠. 또 우리 국내에서 일부 정당이 조국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꺼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이 양반들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어떻게 가장 민감한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분들의 머릿속에 늘 정략만 들어있는가 하는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계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자강과 재도약의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뒷받침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계셨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이호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정말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가장 애쓰신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소회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1년 전 첫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경제 활로는 한반도 평화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항구적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싹을 틔웠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 경제 번영의 꽃을 피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이 평화를 향한 노력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등 우리 경제의 물적 토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가 신용위험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공동 동맹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때론 뒷걸음치기도 할 것입니다. 대결과 갈등의 정전 66년을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맞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봄은 오고 말 것입니다. 북한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북한의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과 북입니다. 남한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 혹은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군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 미국과 단판 짓는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할 옛날 방식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도를 넘은 막말과 비방은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의 청년 미래연석회의 공동장으로 계시면서 일자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의 대변하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단순히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시는 김혜영 최고위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으로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물림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은 그것의 적법, 불법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웅동학원에 대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학원의 이사로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법이 정한 청문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의혹만 제기하고 인사청문회를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 가족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공개와 비난은 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후보자 선친의 묘가 촬영되어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민색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늘 민생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여성과 이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남인순 최고위원의 소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사자분들, 당원님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생과 여성을 담당하는 최고위원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저희 최고위원 출마 핵심 공약이었던 민생연석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서 내실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는데요. 특히 저는 당과 그리고 민생단체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민생연석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민생단체와 함께 그 공식 기구로 출범을 해서 그 당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힘있게 해냈고요.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정부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수익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비정규 노동이나 또 농어민 문제에서도 아직도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제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당규에 정비를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여성 가산점을 20에서 25%로 확대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젠더 폭력 상담 신고 센터를 또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정당이 보다 양성평등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마디 드리면, 저는 이제 민생과 혁신을 내걸었었는데요. 사실은 혁신적인 어떤 가치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과 민생을 실천해 나가는 어떤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가 늘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낮은 자세로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역 균형 발전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자치분권을 위해서 여러 방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영석 최고위원님 소위 바라겠습니다. 예. 훌쩍 또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당명을 가지고 지금 치르는 2020년 총선이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기억에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했던 그 기억도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을 확정하고 그리고 플랫폼 정당으로 또 시스템 정당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은 전 대표님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제2 이제 국회 즉 세종의사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오는 9월이면 수도권 인구가 이제 과반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당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된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앞으로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돌이켜 보면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전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지난 연말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부분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해내겠다는 그 뜻을 되새겨서 앞으로도 자치 분권 분야에 더욱 노력하는 앞으로의 1년을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국민과 그리고 당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기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